윤석열 대통령이 한 원전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구축했다면 지금은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원전 산업의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흩어졌어요. 원전 업계와 학계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쌓인 분노와 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십 년간을 쌓아온 기술력, 세계 최고의 기술과 인력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고작 정신 나간 정치인 몇 놈에 의해서 공중분해돼 버린 거예요. 문재인 따라지들은 물론 일부 조선 보수들까지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심했네 어쩌네 헛소리들을 짓거리고 앉았던데 어디 텔레토비 동산에서 살다 왔습니까? 고작 바보짓이라는 단어 하나에 흥분해서 깨끗대게? 바보짓 너무 순화시키고 너무 띄워준 표현 아닌가요? 저라면 훨씬 더 심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놈의 다른 죄가 감옥에 갈 죄라면 탈원전 광기는 극형에 처할 범죄입니다. 나라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던 극악의 범죄이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적질이에요. 어쨌거나 민주당에서는 그 범죄에 동조했던 집단답게 저 발언, 이 바보짓만 아니었어도 세계에 우리를 따라올 나라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 이 말은 사실이죠. 그 말에 맨날 써먹던 그 단골 거짓말 레파토리를 또 끄집어냈어요. 세계가 탈원전 중인데 탈원전이 바보짓이면 전 세계가 바보라는 거냐, 이런 개소리를 짓거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전 세계가 탈원전 중인지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원전을 운용하는 나라는 세계 30개국입니다. 모두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죠. 그중 23개, 77%가 원전을 확대하거나 적어도 장기간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7개국은 탈원전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젠가 줄이겠다는 선언만 해놓은 나라도 있고 계획이 전혀 없는 나라도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원전을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원전을 증설하고 확대하는 과정에 있거나 현 상황을 유지할 계획이에요. 또한 원전 신규 도입을 추진 중인 나라가 세계 17개국입니다. 전 세계가 탈원전이라는 말이 이미 거짓말인 거예요. 유럽 몇몇 국가에서 탈원전 선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탈원전을 시도한 나라는 몇 개 되지 않고 그중 대부분이 그 탈원전 계획을 철회하거나 역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별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덜란드, 국토의 절반 가까이가 해수면보다 낮아서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원전을 운용하기는 하지만 비중이 굉장히 낮았고 원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전혀 없이 화력발전 중심인 현재 에너지 그리드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70%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에너지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태양광과 풍력이 날씨가 변할 때마다 휘청거리고 발전량이 부족해지고 흐린 날이 많아지면 화석 연료를 태워서 보조를 해야 되니까 전기 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향을 선회했어요. 친환경 발전 옵션은 원전뿐이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므로 화력에서 풍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화력에서 원자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더군다나 주변 국가 중 일부가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다가 결국 러시아의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히는 꼴을 보면서 또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덮는 것을 보면서 러시아산 가스도 싫고 태양광도 싫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다음은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돌리는 나라입니다. 에너지의 72% 이상을 원전에서 가져와요. 탈원전을 한다고 하다가 에너지가 부족해진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등이 그래서 프랑스에서 전기를 대규모로 사서 쓰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을 5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밖에 대안이 없다고 방향을 선회해요. 2050년까지 원전을 14기를 더 짓기로 하는 등 원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유턴했습니다. 프랑스가 원전 비중을 줄이면 주변 국가들까지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이라서 자칫하면 웃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탈원전의 원조라고 불리는 스웨덴, 1980년대에 가장 먼저 탈원전 선언을 했던 스웨덴은 전력의 40% 가까이를 원전에 의지하는 그리고 의도적으로 원전을 줄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실상 탈원전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스웨덴은 2040년부터는 재생에너지만 100% 쓰는 걸로 목표만 잡았다가 역시 방향을 선회해요. 원자력에 따로 물리던 세금을 아예 폐지해버렸고 10기의 신규 원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참고로 스웨덴 국민의 78%가 탈원전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원전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어떤지 우리보다 먼저 시도해본 나라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겠죠. 스위스는 지형 때문에 특이하게도 전력의 60% 정도를 수력으로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덕분에 여름만 되면 수많은 유럽 국가에 전력을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스위스는 사회 쟁점은 전부 국민투표를 하는 특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탈원전도 33년간 공론화를 해서 2015년에 결국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특수한 자연환경 때문에 실질적으로 탈원전이라는 것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미 사실상 발전에서는 탄소 중립을 실현했다고 보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원전 비중이 증가하는 중입니다. 지구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으면서도 원전이라는 것이 에너지 그리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스위스를 보면 알 수 있죠. 벨기에 공식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한 4개 국가 중 하나예요. 그러나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닫기로 했던 원전을 10년간 수명을 연장해서 더 돌리기로 했고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투자와 연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존 노후 원전은 닫더라도 원자력 자체를 버리겠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계에너지기구의 공식 발표상으로도 유럽은 원전을 늘리고 있어요. 세계에너지기구가 거짓말을 한다고 억지를 쓸 게 아닌 다음에야 유럽이 탈원전을 하고 있다고 우겨댈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유럽뿐 아닙니다.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예요. 2016년에 차이잉원 정부가 급진적으로 탈원전 선언을 하고 2025년에 모든 원자력 발전 설비를 중단한다는 법까지 발의했어요. 그리고 6개의 원전 중에 5개를 실제로 중지해버립니다. 차이잉원은 문재인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충분하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선동을 해왔는데 우선 그 원자력 발전 중지법이 국민투표로 무효화돼 버렸어요. 그 법을 폐지하자 하는 쪽에 투표한 국민이 59%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요금 인상이 눈에 보이자 멈췄던 원전을 전부 재가동하기 시작했어요. 대만이 탈원전 모델이라면서 추켜 세우던 문재인은 엿을 먹은 꼴이 됐죠. 미국은 탈원전을 선언한 적은 없지만 원전 안전 기준, 건설 허가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신규 건설을 사실상 중단하고 기존 원전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고 독자적으로 원전 건설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평가돼요.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에서 문을 닫은 노후 원전은 대부분 채산성의 문제로 닫았다는 겁니다. 연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굳이 원전을 돌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후된 원전부터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탈탄소 기조가 강화되면서 사정이 달라졌어요. 2020년에는 원자력 투자 확대법이라는 법까지 제정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을 위해서 노후 원전을 정비하고 수명을 늘리는데 닫는 게 아니라 수명을 늘려서 계속 가동하는데 7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할 예정이고 특히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놓고 협력할 파트너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주 정부들도 신규 원전 건설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원전이라는 것의 환상이 깨지면서 세계는 원전이야말로 친환경 무탄소 발전 방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지금까지 탈원전 선언을 하거나 탈원전 기조를 가졌던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치 모든 나라들이 탈원전을 추진했던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대부분의 나라는 탈원전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현재 450개가 넘는 원전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의 원전은 10기도 채 되지 않습니다. 탈원전이 글로벌 추세라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이제 섣불리 탈원전을 시도했던 국가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야기해보죠. 영국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영국은 80년대에 탈원전을 추진했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원전 산업이라는 것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시작됐다는 이미지 때문에 원자력 자체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만나는데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함으로써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종속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국은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면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때 최고 수준이었던 원전 기술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원전을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영국은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영국 총리는 앞으로 1년에 원전을 하나씩 짓겠다, 10년에 하나씩 지어서는 모자란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7년간 영국에는 매년 원전이 하나씩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탈탄소 모범 국가로 불립니다. 특이하게도 문재인 정부 주장처럼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하겠다고 나선 나라예요.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을 늘려가면서 원전 7기 중에 3기를 닫고 원전 비중을 27%에서 21%대로 낮췄어요. 그런데 2021년에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이어지면서 전체 풍력 발전량이 20%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 도매가가 6배로 치솟았고 2021년 한 해 동안만 소매 전기 요금이 68.5%나 인상됐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는 발표는 없지만 스페인 국민들이 이런 거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풍력에 더 투자하고 그리고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자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풍력에 의존하다가 이 꼴이 났으니까요. 곧 기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25년간 탈원전 문제를 공론화해오다가 2011년에 탈원전을 선언하고 원전을 급속도로 닫습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러시아산 가스와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5년 동안 20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독일은 우리보다는 탈원전을 하기에 사실 사정이 훨씬 낫습니다. 땅도 더 넓고 북해에는 사시사철 바람이 불고 주변 국가와 에너지 공급망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기를 사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독일도 천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확대는 자연 환경에 대한 의지를 늘리고 필연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어요. 툭 하면 수급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국에서 전력을 사오면서 전기요금은 지난 몇 년 동안 2배 가까이 치솟았고, 러시아산 가스에 크게 의존하면서 러시아가 공급량을 줄이겠다고 하면 벌벌 떨어야 하는, 그리고 겨울에 러시아가 가스를 끊었더니 실제로 추워서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올해에도 러시아가 가스 공급량을 60%로 줄이겠다고 하자 독일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난립니다. 사실상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냥 러시아에 종속돼 버린 거예요. 극좌 언론들은 독일식 탈원전 모델이 우리의 롤모델인 것처럼 실패하지 않았다, 독일 국민들은 불만이 없다고 우기고 있지만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한국의 3배입니다. OECD 최고 수준이고 EU에서도 최고예요. 재생에너지를 독일 전역에 공급하려면 총 7,700km의 송전선을 깔아야 되는데 탈원전 선언 후 12년째인 지금 송전선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고작 1,000km를 깔았을 뿐입니다. 이제 독일에서는 태양광 설치도 둔화됐고 풍력 발전기 설치도 둔화됐습니다. 주민의 반대가 하늘을 찌릅니다. 무엇보다도 원전을 닫고 화력에 의존하게 되면서 탄소 배출량도 늘었어요. 탈원전 속도 조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올해 멈추려던 노후 원전 3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에요. 이렇게 탈원전을 선언하거나 탈원전을 추진했던 나라들은 전부 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탄소의 벽에 부딪혀서 기조를 철회했습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국가의 산업 기반을 해쳤고 국가의 경쟁력이 하락했어요. 예외 없이 국민이 고통받았습니다. 비용은 늘었고 삶의 질은 하락했고 안보는 약해졌어요. 문재인이 탈원전 모델로 삼으려던 모든 나라가 탈원전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세계의 트렌드는 이제 탈원전 너무나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가 아니라 탈원전 아무런 의미 없고 역효과만 있는 걸 왜 하냐로 바뀌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원전을 건설하지 말자는 주장은 왜 잔디를 밟고 지나가느냐, 그 위를 날아서 지나가면 잔디가 상하지 않을 텐데 수준의 현실성 없는 말장난 헛소리일 뿐이라는 것이 과학적, 통계적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민주당 것들은 아직까지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중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말이 꼬입니다. 탈원전이 바보짓이면 세계가 바보냐는 저 말을 했던 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전을 부활시키느라 탄소 중립은 뒷전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탄소 중립을 하는 유일한 길이 원전인데 원전을 부활시키느라 탄소 중립이 뒷전이라는 게 대체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놈한테 묻고 싶어요.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을 대체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대답 못할 겁니다. 민주당 것들이 이래요. 망상으로 정치를 해요.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다. 맞죠? 안 멍청한 상태에서 멍청한 상태로 전환한 거죠. 앞에서 스페인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없애겠다고 화석 연료를 태우느냐고 비판을 받자 나온 얘기가 뭐냐. 탈원전과 탈석탄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에너지 그리드에서 원전과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치면 72.6%예요. 그러니까 문재인네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72.6%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람도 안 불고 해도 안 뜨고 국토의 70%가 산지인 나라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하겠다고 한 거죠. 선진국들은 풍력 비율이 20%만 돼도 바람만 좀 덜 불면 정전이 나고 피를 토하는데도요. 어제는 심지어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인간이 뭐라고 했느냐. 원전은 사양산업인데 왜 투자하냐고 떠들었어요. 진짜 아무거나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입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까? 뇌에 헛소리를 걸러주는 필터라는 게 없는 건가요? 아니요. 세계는 오히려 미친 듯이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요. SMR에 대한 관심은 없는 나라가 더 신기할 정도예요. 니들이 받들어 외시는 대국, 상국, 신의 나라, 천자의 나라, 문재인이 꿈까지 꾼다는 그 나라도 원전 10수기를 동시에 건설하는 중입니다. EU 텍소노미는 원전을 아예 그린 에너지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세계의 환경운동가들, 나라 돈이나 빨아먹는 조선 얼치기 쓰레기들 말고 진짜 환경운동가들은 일제히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도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17개 국가가 원전을 도입할 예정이고 원전이 있는 국가의 77%가 원전을 늘리거나 유지한다는데 어떻게 이게 사양산업입니까? 저 인간이 그 근거라고 드는 게 뭐냐?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중에 2050년까지 폐쇄되는 원전이 203기인데 신규 원전 계획은 52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인이라면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이상하죠. 2050년까지 닫을 원전이 203기인데 2050년까지 원전 건설 계획은 왜 52기냐? 그러니까 사양산업이다. 2050년까지 내용 연한이 끝나는 원전을 전부 다 모아서 써놓고는 그게 203기다. 그것도 대부분 연장되겠지만 세상 모든 나라가 2050년에 닫을 원전을 대체할 원전 건설 계획을 지금 세워놓습니까? 30년 뒤의 계획을? 지금 타는 차를 10년 더 타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10년 뒤에 무슨 차를 살지 미리 골라놓습니까?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 이런 거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놓습니까? 예산 미리 잡아놓나요? 그리고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10년 뒤부터는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니겠다는 뜻입니까? 30년 뒤에 어디에 어떤 원전을 몇 기 건설할지 구체적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그게 탈원전입니까? 저것들이 탈원전 근거라고 되는 것들이 다 이런 수준이에요. 세계가 탈원전을 한다는 말은 문재인과 그 떨거지들, 재생에너지로 나라 돈 빨아먹는 도둑놈들이 하는 망상을 기반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었지만 정작 자국의 원전은 건설하지 못한다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는 무너졌다는 관측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건설도 운영도 관리도 예전처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작 한 정치인의 광기가 세계 3위 안에 드는 최고의 기술력을 똥통에 쳐 넣은 거예요. 그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대신 그 나라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을 덮었죠. 그걸 하겠다고 산을 깎고 나무를 잘랐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에 취해서 벌벌 기는 동안 그 가스를 심지어 적국을 통과해서 가지고 오겠다고 했던 놈이에요. 바람도 불지 않고 햇빛도 비추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대안은 원전입니다. 탄소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비한다면 그 유일한 대안은 원전이에요. 이미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아직 숨이 붙어있기를 기도하면서 지금이라도 총력을 다해서 살려내야 하는 것이 원전 산업이고 원전 생태계입니다. 다시는 저 역적 매국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죄가 감옥에 갈 죄라면 탈원전은 극형에 처할 범죄예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